좋아요, 구독, 골든벨. 네, 또 복습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네, 따라하세요. 정사각형의 넓이 한 변 곱하기 한 변. 평행 사변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삼각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거기까지 했죠? 네, 다섯 번째, 사다리꼴의 넓이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은 두 쌍이 평행한 사각형. 사다리꼴은 한 쌍이 평행한 사각형. 한 쌍만 평행한 사각형. 그건 아니에요. 아무튼 적어도 한 쌍이 평행한 변이 있다는 뜻이죠.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사다리꼴을 그렸는데요. 제가 하는 김에 질문. 평행. 네. 이것도 사다리꼴일까요? 이것도 사다리꼴 맞습니다.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네. 너무 이런 모양에만 익숙해지면 안 돼요. 네. 한 쌍이 평행하면 무조건 사다리꼴이에요. 한 쌍이 평행하면 무조건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에서는 이 길이를 아랫변이라 부릅니다. 아까 밑변이란 말이 있었죠? 밑변이란 말은요, 평행사변형하고 삼각형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평행사변형, 삼각형. 사다리꼴에서는 밑변 안 써요. 아랫변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윗변이라고 해요. 아래의 반대말 위아래. 윗변, 아랫변. 평행사변형 할 때는 둘 다 밑변이었죠? 이름이 같았죠? 사다리꼴은 왜 이름이 다를까요? 굳이 왜 다른 이름 만들었을까요? 보시다시피 길이가 다르니까. 즉 이쪽에서 쳐다볼 때랑 이쪽에서 쳐다볼 때랑 모양이 다르죠. 네, 그래서 그냥 이름이 다른 것 뿐이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행선 사이에 이 틈이 얼마냐, 기냐, 짧으냐, 그게 바로 뭐죠? 높이예요, 높이. 뭐 높이가 여기에 올 수도 있고 여기에 올 수도 있고 뭐 아무 쪽이나 상관없어요. 뭐 밖에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수직이에요, 수직. 얘를 높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 측정 어떻게 할 거냐? 삼각형의 넓이도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구했었죠? 사다리꼴도 마찬가지예요. 평행사변형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사실 평행사변형은 그것도 사실은 직사각형에서 온 건데 삼각형처럼 얘를 하나 더 복사할 거예요. 복사해서 삼각형처럼 얘를 반바퀴 돌려서 옆에다 붙일 거예요. 그려보겠습니다. 반바퀴 돌려서 붙이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죠? 이 길이죠, 이 길이. 그러니까 여기 윗변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서 왔죠? 아랫변 이렇게 쓸게요. 자, 사다리꼴 하나 더 복사해서 두 장을 옆으로 이어붙였어. 왜 이어붙였을까요? 이 전체 도형이 무슨 도형인 것 같으세요? 전체 도형이. 평행사변형이죠? 평행사변형 넓이 어떻게 구했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 자, 여기서는 뭐가 밑변이 될까요? 뭐가 밑변이? 네. 윗변 더하기 아랫변. 얘 더하기 얘가 이 전체 밑변이 되겠고요. 곱하기 높이. 여기까지 해주면 얘 더하기 얘, 즉 이 전체 길이에서 높이까지 곱해버리면 이 전체의 크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전체의 크기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요 하나가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기를 꼭 해줘야 돼요. 삼각형처럼 사다리꼴에서도 나누기를 꼭 해줘야 돼요. 나누기를.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면 되겠어요. 여기서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적용을 좀 해본다면 이 길이가 10cm예요. 이 길이가 8cm예요. 높이가 5cm예요. 그럼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써볼게요. 윗변 8 더하기 아랫변 10 곱하기 높이 5 나누기 2. 그래서 이게 얼마죠? 16 곱하기 5 18 18의 반 95 45 45 맞죠? 자, 아무튼 결론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8 더하기 10 곱하기 5 나누기 2. 왜 이런지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되셨나요? 그럼 그림 그려줄게요. 이렇게 여기가 8 여기가 8. 네, 전체가 평행사변형. 이 밑변이 뭐가 돼요? 18, 높이가 5. 그런데 요거 하나만 알고 싶다. 나누기 2. 네,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크게 어렵진 않죠? 예. 따라서 사다리꼴 넓이 구하려면 3개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윗변의 길이가 몇 cm인가, 아랫변의 길이가 몇 cm인가, 높이가 몇 cm인가. 높이는 반드시 수직관계, 더하고 곱하고 마지막에 나누기 2까지만 해주면 돼요. 예, 특별히 대단한 건 없어요. 그러면요, 사다리꼴은 어떻게 생겼든지 돌려서 붙이면 무조건 평행사변형이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론은 언제나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아까 공부했던 삼각형 2개도 마찬가지예요. 삼각형 하나 있고 하나를 반바퀴 돌려서 옆에다 붙이면 그것도 언제나 100% 평행사변형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다리꼴도 하나 2개를 정확히 반바퀴만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 붙여야 돼요. 이어. 네. 좋은 질문 했으니까 4학년 과정에서 공부하는 성질로 이용해서 이거를 좀 더 설명해 주면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아니, 여기가 180도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살짝 꺾이면. 그러면은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일직선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기가 180도 맞나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죠. 여기 반드시 180도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다리꼴이면 결과적으로 이웃한 두 각의 합은 언제나 180도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둘의 합은 180도예요. 4학년 학생들도 이거 알면 매우 좋아요. 여기가 80도면 80도, 여기는 무조건 100도예요. 여기가 60도면 60도, 여기는 무조건 120도예요. 왜냐하면 평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각은 예각이고 한 각은 둔각이에요. 하나는 예각이고 하나는 둔각이에요. 합이 180도인데 왜 언제나 180도이냐? 이건 사실 중학교 1학년 과정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행선일 때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은 성질이 있어요. 평행할 때만. 그 다음에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성질이 있어요. 이 각과 이 각이 같고 이 각과 이 각이 같고. 그럼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랑 얘랑도 같아요. 이걸 평행한 억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사다리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연장선 그려주고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아요. 이 각이랑. 얘랑 얘랑 같아요. 얘랑 같아요. 근데 얘 더하기 얘가 몇 도예요? 얘 더하기 얘가. 일직선, 얘 더하기 얘가 180도죠?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가 180도이기 때문에 얘 더하기 얘도 180도예요. 그래서 이 각이 여기로 온 거예요. 이 각이 여기로 온 거예요. 왜? 얘랑 평행이에요. 평행.
일직선 지나갑니다. 평행한 억각이에요. 그래서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얘 더하기 얘가 180도, 얘 더하기 얘도 180도. 얘가 일직선이 됩니다. 일직선 되고 일직선 돼요. 평행선이 연장선, 일직선, 연장선, 일직선. 그래서 얘도 평행사변형이 돼요. 일단은 여기가 일직선이에요. 꺾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얘하고 얘도 평행선인가요? 이 도형이 왜 평행사변형이냐? 얘하고 얘하고 길이가 같아요. 왜? 얘를 돌려서 붙인 거니까. 얘하고 얘하고 길이 같다. 두 번째, 얘하고 얘하고 길이가 같아요.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두 쌍의 길이가 같으면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얘랑 얘랑 길이가 같고 얘랑 얘랑 길이가 같으면 이 사각형은 반드시 평행사변형이다. 그런 성질이 있어요. 얘를 돌려서 붙였기 때문에 얘랑 얘랑 길이가 같고요. 이 길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이 길이도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래서 얘도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평행사변형이 맞습니다. 언제나. 안 되는 게 있으면 뭐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게 입증되면 택배로 치킨 쏴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마지막 마름모의 넓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평행사변형 중에서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마름모의 넓이는 과연 어떻게 구할 것이냐? 마름모의 성질에서 이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름모의 성질 중에 4학년 교과서 공부했으니까 기억날 거예요. 대각선의 성질. 이웃한 꼭지점을 연결한 걸 변이라 해요. 변.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을 연결한 선을 뭐라 불러요? 대각선. 대각선. 마름모는 대각선이 항상 수직으로 만나요. 수직으로. 마름모는. 왜? 4개의 삼각형이 모두 똑같으니까. 합동이니까.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성질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꼭지점에서 대각선과 길이가 같은 평행선을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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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선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도 모두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 사각형은 직사각형이 됩니다. 이 마름모의 크기랑 이 직사각형의 크기는 서로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쪼개졌어요. 이 삼각형 8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고로 이건 직사각형인데요. 크기가 똑같은 직사각형의 대각선은 똑같은 삼각형 2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8개가 다 같습니다. 그러면 직사각형 삼각형이 8개인데 마름모는 삼각형이 4개입니다. 똑같은 거 8개, 똑같은 거 4개. 딱 개수가 절반입니다. 그러면 이 마름모의 크기는 이 직사각형 크기의 정확히 딱 절반이에요, 절반. 자,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이 가로는 어디에서 왔어요? 이 대각선. 이 세로는 어디에서 왔어요? 이 대각선.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대각선이라고 쓸게요. 네. 그래서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하면 이 커다란 직사각형 넓이가 나와요. 그러면 이 마름모의 넓이는 이 직사각형 넓이의 절반. 그래서 한 번만 더 써볼게요. 마름모의 넓이는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똑같은 거 2번 곱하면 안 돼요. 이거 2번 곱하면 안 돼. 한 번 곱해줘야 돼요. 나누기 2. 나누기.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복습하겠어요? 나누기 2가 나오는 넓이가 3개가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뭐죠? 삼각형. 두 번째 사다리꼴. 세 번째
이거 마름모. 삼각형하고 사다리꼴 마름모는 꼭 마지막에 나누기를 해야 돼요. 까먹으면 안 돼요. 마름모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의 반이다. 자, 그럼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일단은 공식을 한번 쭉 정리할 건데요. 학생들 반드시 입으로 말하세요. 입으로 말하라는 거는 외우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밥 먹다가 아빠가 야, 걱정아,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렇게 따다다다닥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공부 잘하고 싶으면. 못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잘하고 싶으면 이렇게 따다다다닥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세요. 앞으로 수학 공부할 텐데 예를 들어서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L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이런 거 공식 많이 있거든요. 다 입으로 말하면서 외워야 돼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두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 곱하기 한 변. 세 번째,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네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다섯 번째,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여섯 번째, 마름모의 넓이는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 예. 잘 외웠어요. 거기까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각형인데, 공식은 아니에요. 적용이에요. 사각형인데 그냥 사각형.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 중에 가장 품질 나쁘고 맛없는 사과 뭐라 불러요? 막사과. 예? 무슨 막걸리 그런 건 아니지만 막사과라고 들어봤어요? 사각형 중에서도 직사각형도 아니고 사다리꼴도 아니고 마름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막사각형. 제가 이름 붙였어요. 그건 수학 용어 아니에요. 막사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막사각형이 있을 때 이런 막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6가지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야 돼요. 한 번에 못 구해요. 똑같은 거 3개 그리는 이유는 그만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잘라서 각각 구해서 합쳐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밑변과 평행선을 그려보세요. 자, 이건 평행하다는 기호예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사다리꼴이죠. 네, 여기는 수직이라고 칩시다. 사다리꼴. 얘는 삼각형. 그러니까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 해야 돼요. 이 넓이 어떻게 구해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나누기. 그 다음에 얘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나누기 2 합치면 돼요. 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르면 이건 뭐죠? 사다리꼴. 얘는 직각삼각형.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삼각형 2개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밑변이면 여기가 높이가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얘는 둔각삼각형이에요. 여기가 밑변이면 여기가 높이가 돼요. 여기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둘 합치면 되겠어요. 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빼내는 방법. 커다란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래서 전체 넓이에서 이 2개를 구해서 빼내는 방법. 자, 이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빼기 요거 2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래서 직사각형에서 직각삼각형 2개 빼내서 이 넓이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잘라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잘라서 할 수도 있고 이거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냥 막 사각형 또는 막 오각형, 막 육각형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이용해서 쪼개서 여러 번 하면 충분히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의 개념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